거실에 시계 초침이 자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밥상은 식은 지 오래였고 촛불처럼 깜빡이는 조명 아래 박정수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동석과 손주들에게 중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멀쩡할 때 또렷하게 말을 할 수 있을 때 미리 털어놓고 향후 결정도 함께 상의하겠노라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와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인 한동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광숙 씨가 오늘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살펴보느라 늦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한동석의 얼굴엔 진심 어린 당황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수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나? 자네는 내가 한 약속이 그렇게 우습나? 한동석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 말을 들은 박정수는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방문을 잠그고 조용히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입안은 바짝 마르고 손은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있겠네. 말이라도 꺼낼걸. 오늘 아니면 또 언제 할 수 있을까. 정신이 멀쩡할 때 단 한마디라도 꺼냈어야 했는데. 박정수는 이내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고 소지품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가족들 몰래 약을 챙겨 먹기 위해 가방을 뒤적거리는 그때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라, 약 어디 갔지? 서둘러 가방을 엎어보았지만 치매 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낮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낮에 술도가에 들러 마광숙과 마주 앉아 있었던 그 순간 무언가 또르르 굴러 떨어졌던 그 감각. 그땐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대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설마 약통이 떨어졌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설마 그게 박정수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할 것 같았지만 이미 밤은 깊었고 몸은 떨리듯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광숙 씨가 봤을까? 그 약이 내 건 줄 알아차렸을까?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를 끄며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박정수 여사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한 마광숙 씨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나 때문에 혹여나 또 고생만 할까봐 나는 이 결혼을 찬성하지 못하겠어. 그녀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안채마루에는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한바탕 소동처럼 지나갔던 저녁자리는 조용히 잊혀진 듯했지만 마광숙의 마음은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근처를 정리하다가 방석 및 틈 사이에 얇게 눌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조심스럽게 손을 뻗은 마광숙은 작은 흰 플라스틱 약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은 반쯤 달아 있었고 뚜껑은 느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약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알약이 몇 개 들어 있었고 약 이름은 어렵고 긴 영어로 적혀 있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기다 약을 떨어뜨린 거지? 마광숙은 안채를 돌아다니며 술도가 식구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 혹시 누구 건지 아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고개를 젓는 반응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약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공주실조차 말했습니다. 내 약통은 저기 약장에 다 있고 나는 그 약 처음 봐. 마광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약은 누구 거야? 잠시 후 마광숙은 팔목을 감싸주며 외투를 걸쳤습니다. 전날에 넘어졌던 상처가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겸사겸사 동네 약국에 연고를 사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왕 가는 김에 이 약통도 보여드릴까? 마광숙은 약통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가까운 단골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 대표님. 어디 다치셨어요? 약사는 마광숙의 팔을 보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어제 넘어졌어요. 찜질은 했는데 발을 약 좀 추천해 주세요. 약사는 연고 하나를 건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마광숙은 가방을 열어 약통을 꺼냈습니다. 근데요, 이 약통 혹시 어떤 약인지 보실 수 있을까요? 약사는 약통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라벨 아래 희미하게 남은 글자를 읽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건 도네페질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약이에요. 치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에 사용하는 약이에요. 마광숙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알츠하이머요? 네, 주로 기억력 감퇴가 시작되는 초기 환자들이 복용하죠. 하루에 한 번 복용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광숙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약통이 갑자기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흔한 진통제나 소화제쯤으로 여겼던 이야기. 사실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를 단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약국을 나오는 길, 마광숙은 한참 동안 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작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치매약을 떨어뜨릴 사람이 우리 술도가에 있었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또렷했습니다. 문장이 꼬인 사람도 없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시 어제 왔던 손님 중에? 그 순간 어제 낮에 술도가에 들른 유일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마광숙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박정수 여사님? 마광숙은 고개를 도리질쳤습니다. 아니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항상 완벽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잖아. 점심 무렵 술도가 안채의 마당엔 따사로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어제 약국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자신의 마음이 계속 불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약통은 지금도 그녀의 손가방 안에 고이 넣어둔 채 누군가의 진실을 쥐고 있는 듯한 묵직함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박정수 여사였습니다. 광숙 씨,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혹시 어제 내가 뭐 놓고 간 건 아닌가 해서요. 마광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점심때쯤 뵐까요? 근처 카페가 조용하긴 해요. 박정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쪽이 좋아요. 곧 갈게요. 카페 한켠 조용한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광숙 씨, 혹시 어제 내가 술도가에서 무슨 물건을 흘린 건 보지 못했나요? 마광숙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가방 안에서 천천히 흰색 약통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수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약통을 바라보던 그녀는 조심스레 시선을 들어 마광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나요? 소파 밑에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박정수는 약통을 손에 쥐려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혹시 이 약이 뭔지 알아보셨습니까? 마광숙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게 됐어요. 약국에 연고 사러 갔다가 약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알츠하이머 약이더군요. 마광숙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그런 병에 걸리셨다는 게요. 늘 완벽하고 빈틈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박정수는 손끝을 맞잡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약통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민서도 없고 결국 나 하나 남은 집안인데 내가 흔들리는 걸 모두에게 보이고 싶진 않아요. 특히 손주 녀석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러네요. 박정수 여사의 음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묻혀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았다는 것도 여사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약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박정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광숙 씨. 이렇게 말해줘서 난 솔직히 광숙 씨가 알게 됐다면 이걸로 꼬투리 잡을 거라 생각했어요. 마광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필요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한 회장님한테도 비밀 지킬게요. 염려 마세요. 한편 마광숙은 한동석과의 점심 약속을 위해 LX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나란히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천수 씨가 다녀갔어요. 문미순 씨랑 조만간 혼인신고하고 바로 술도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해줘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수 도련님이랑 미순 씨 정말 잘 어울려요. 미순 씨도 가족 없이 혼자 지내서 술도가에서 다 같이 지내는 걸 원하셨어요. 저도 너무 든든해요. 제 밑으로 한 명이 더 생겼잖아요.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결혼 서두르죠. 솔직히 저도 더 이상 늦추고 싶지 않아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광숙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반찬 하나를 접시에 옮기며 말했습니다. 동석 씨 고맙고 저도 정말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아직은 한동석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왜요? 지난번엔 공주실 장모님 허락도 받았고 술도가 식구들도 우리 사이 다 응원하고 있고 무슨 걱정 있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석 씨, 지금 박정수 여사님 혼자 외로우실 거예요. 겉으론 단단해 보여도 사실은 기댈 곳도 없이 얼마나 쓸쓸하실지 몰라요. 그 말에 한동석은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광숙은 말끝을 흐리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비밀. 약통 속의 그 알약, 카페에서 마주친 박정수 여사의 흔들린 눈빛, 그 진실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직접 우리 결혼 괜찮다고 하시기 전까진 저는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예의나 망설임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 씨, 한동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광숙 씨가 그렇게 말한다면 기다릴게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마광숙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는 말고요. 내가 진심이라는 건 잊지 마요. 식사가 끝나고 나오던 길, 마광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고 그날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한 거리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쯤 말씀하실 수 있을까?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견디고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오해만 했어. 마광숙은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침묵 속에서 박정수 여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마광숙이 박정수 여사의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은 것은 누가 시켜서도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라는 단어로 치장할 수 없는 좀 더 깊고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알았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완고했던 박정수 여사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을 것이며 누군가에게라도 흔들리는 나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끝끝내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습은 자신이 엄마가 되어본 사람이라면 결코 모른 척할 수 없는 삶의 가장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광숙에게 그것은 단순히 한동석의 장모님로서 챙기는 도리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돌봄과 보살핌의 감정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박정수 여사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먼저 나서서 도와주기보다는 박정수 여사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침묵조차도 지켜주는 것이 진짜 배려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박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받던 그날, 마광숙은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비밀을 지킬게요. 그러니 어머님, 그날까지 너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그 약속을 지키는 지금 이 시간조차 마광숙에게는 노력이 아닌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박정수 여사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박정수 여사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문득 가방을 열어 약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끝은 무겁게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 남아있는 알약은 이미 손에 익은 일상처럼 그녀를 향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약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그녀는 알약을 꺼내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마광숙 씨 앞에서 왜 그렇게 부끄러웠던 걸까? 박정수 여사는 한동안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 당혹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안도감까지 뒤엉킨 감정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마광숙 씨는 모든 걸 알고도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렇게 모진 말로 상처만 줬는데 말이야. 알고 보면 참 그릇이 큰 여자란 말이지. 박정수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은 항상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위기든 누구의 기대든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준 한 사람 앞에서 가면을 벗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왜 그렇게 마광숙에게 나를 세웠는지를, 민서를 잃은 슬픔, 그 자리를 채우려는 누군가에 대한 본능적인 반발, 그리고 나이 들어 느끼는 불안과 상실감. 하지만 마광숙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욕심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고 박정수조차 감추고 싶었던 진실까지도 조용히 품어주었습니다. 한편 그날의 만남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LX 호텔 1층 로비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마광숙은 장광약주 납품을 마치고 나서려던 찰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정수 여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잠시 호텔 주변을 둘러보다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광숙이 자신을 향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박정수 여사는 자신이 너무나 그리워하던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박정수는 입가에 밝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눈가에는 젖은 빛이 번지고 있었고 조금 전까지 보였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민서야. 엄마한테 전화하지. 점심은 먹었니? 그녀는 마광숙에게 다가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놀란 마광숙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저 광숙이에요. 박정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그제야 자신이 착각했다는 듯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마광숙 씨. 내가 또 이러네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병세가 시작됐음을 감지하며 불안하고 걱정됐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로 들어오던 한동석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를 포착했습니다. 한동석은 서류를 들고 걸음을 멈춘 채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꼭 잡고 민서야라고 부르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그가 다가가서 말을 걸려던 순간 박정수는 짧은 숨을 내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둘러 로비 밖을 나섰습니다. 광숙 씨, 납품 수고 많아요. 그럼 다음에 봅시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돌아섰지만 눈가에는 웃음 대신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마광숙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광숙 씨 방금 무슨 일이었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동석의 머릿속에는 어렴풋한 불안감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마광숙만 알고 있는 박정수 여사의 진실은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다음 스토리를 예상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